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이수학 완전 정복,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화 연산고수 1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아이 수학 전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실력인지 파악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 아이의 진짜 실력을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내 아이 공부와 관련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좀 꽤 있죠. 뭐 어떤 문제집을 살 것인지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책도 정해야 되죠. 어떤 책을 언제 읽힐 건지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교육을 할 경우에는 뭐 학습지를 할 건지 아니면 학원을 보낼 건지 공부방을 보낼 건지, 그다음에 학원을 보낸다고 할 때도 뭐 A 학원, B 학원, C 학원 중에 어느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지 뭐 등등 결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겨나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입시 제도, 시험 문제,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내 아이가 어느 과목을 공부를 뭐 더 특별히 더 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입시 제도, 시험 제도 이런 것들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술형 주관식 문제죠. 네, 우리 부모 때는 안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만나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 네, 고3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내신에 큰 영향을 끼치고, 네, 그러면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달라짐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 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면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 다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수학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아봤는데 뭐 우리 지역에서 어느 수학 학원이 굉장히 좋대요. 네. 근데 결국은 내 아이가 그 수학 학원 들어갔을 때 그 수학 학원의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냐?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한테 맞는 책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종 판단은 내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판단하시려면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중에 내 아이의 수학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의 첫 번째 대단원인 세 자릿수 단원에 대한 실력 파악이에요. 자, 그리고 공통사항이 있어요. 수학 실력 핵심 체크 공통사항. 자, 첫 번째 연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승부처가 연산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1순위는 내신 문제 해결력 기르기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수학 실력도 내신 문제 해결력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신 문제 해결력에서 승부가 난다고 했을 때 가급적 심화까지 하는 게 좋고요. 단 심화까지 갈 때는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탄하게 그 내신 문제 해결력을 심화까지 쌓아 올려갈 때의 1층은 가장 기본 인증 1층은 개념학습 제대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공통사항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 영상마다 보여드릴 거고요. 거의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금 총 6개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수화 연산이 3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이 수화 연산 영역이에요. 연산이 아니라 수화 연산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형도 있고 측정도 있고 자리와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영상은 이 6개 대단원 중에 첫 번째 대단원인 세 자릿수 단원에 대해서 실력을 판단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먼저 정리를 간단히 했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릿수 단원에서 나오는 실력 문제 사례, 그 다음에 고수 문제, 심화 문제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애가 실력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거를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이 실력 판단할 때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위에 있는 뭐 실력 문제, 고수 문제를 풀었으니까 실력이야, 못 풀었으니까 고수야라고 바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네, 물론 중요한 근거이긴 하지만 그 마지막에 제가 그 주의사항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2학년이잖아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초등학교 3학년 1차 좌절기 원인과 대비 방법. 네, 꼭 보세요. 네, 도움 되셨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영상 꼭 챙겨보시고요. 자, 일단 어떤 개념이 나온지를 좀 보면요. 세 자릿수 단원에 나오는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90보다 10 큰 수는 100입니다.
그다음에 10이면 100입니다. 그다음에 100이 3이면 300입니다. 그리고 100이 3, 10이 2, 1이 4이면 324. 네, 그러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2학년 1학기 아이들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여기 약간 헷갈려요. 네,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좀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보여드린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네, 그럼 개념 학습은 끝난 거예요. 네, 근데 체크는 해보세요. 네, 10의 자리가 뭐야? 물어보시면 돼요. 10의 자리가 뭐야? 그럼 다음 10이 몇 개인지를 쓰는 자리가 10의 자리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요 정도 개념이 나와요. 어렵진 않지만 좀 헷갈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체크는 필요하다. 고요. 자, 이제 개념 학습 잘 됐다 치고, 그다음에 개념 학습이 잘 돼 있으면 기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기초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기초 문제까지 풀었어요. 자, 그다음 단계가 뭐냐? 실력 문제입니다. 실력 문제를 다양한 유형의 적당한 분량의 실력 문제를 풀면서 내신 문제 해결력의 실력 수준까지 이제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데, 그럼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는 거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 어떤 세 자리 수가 있습니다. 그 수보다 100 크고 5 작은 수는 305입니다. 그 수보다 20 작은 수는 얼마인가요? 네. 자, 이 기초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수학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읽기가 절반이에요. 네, 잘 읽기만 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그 다음에 정리를 잘하면 돼요. 잘 읽고 내가 읽으면서 찾은 정보들을 차근차근 정리만 잘해도 실력 파트 문제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자, 어떤 세 자릿수가 있는데 그 수보다 100 크고 5 작은 수는 305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305에서 100을 빼고 그다음에 5를 더해주면은 어떤 수가 나옵니다. 다시요. 자, 그 어떤 수가 있는데 그 몰라요. 걔가 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얘보다 100만큼 크고 5만큼 작은 게 305래요. 305는 100만큼 크고 5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만큼을 빼주고 작은 만큼을 더해주면 그 수가 되겠죠. 그래서 100을 빼면은 205고요. 205에다가 이제 5를 더해주면 210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는 210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구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수보다 20 작은 수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떤 수 구한 210에서 20 작은 수니까 20을 빼줘야 되죠. 그럼 190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읽기가 절반이에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읽기가 50%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숫자 카드 실력 문제예요. 숫자 카드 5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골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이 되게 단골 문제예요. 앞에 문제도 되게 단골 유형의 문제인데 이 유형도 숫자 카드 굉장히 단골입니다. 네, 숫자 카드 5장이 있습니다. 이 중 3장을 사용해서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5장 중에 3장을 이용해서요.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수와 네 번째로 큰 수를 각각 쓰래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수.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뭘까요? 자, 일단 100의 자리에 제일 작은 걸 놔야 되는데 100의 자리에 0을 놓으면 세 자릿수가 안 돼요.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는 1을 놔야 됩니다. 자, 제일 작은 수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 100의 자리에 1을 놨죠. 자, 그다음에 10의 자리에도 제일 작은 걸 놔야 돼요. 근데 0이죠. 그러면은 1, 0. 그다음에 1의 자리에는 또 제일 작은 거. 그럼 3입니다. 그래서 1, 0, 3, 103. 이게 제일 작은 수. 자, 그럼 얘보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작은 수는 107.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수는 10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수는 108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럼 네 번째로 큰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큰 수는 일단 100의 자리에 제일 큰 수를 써요. 8배. 그다음에 10의 자리에 두 번째로 큰 거, 70. 그다음에 1의 자리는 그다음에 큰 거, 3. 873이 제일 큰 수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871. 그 다음에는 870. 네. 다 썼죠. 자, 그럼 이제 100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네 번째를 하려면. 자, 그럼 100의 자리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700. 그 다음에 제일 큰 수를 저기 10의 자리에 놔야 되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네, 자, 870까지 했죠. 873, 871, 870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800은 그대로 두고 10의 자리를 7 다음에 이제 큰 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800
3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 7. 그러면은 837. 얘가 네 번째로 푼습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네, 저도 지금 푸는데 아이고 풀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네, 할 정도로 이 문제도 이제 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실수했지만 차근차근 따져봐야 돼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전국 기준 실력 문제예요. 전국 기준 실력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 기준으로 하면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대입은 전국 싸움이기 때문에 초등 때도 내 아이 실력을 전국 기준으로 자꾸 판단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고요. 자, 이건 실력 문제고요. 자, 이제 고수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 자릿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385보다 크고 614보다 작습니다. 네. 되게 많죠? 네.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같습니다.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4보다 작습니다. 어렵죠. 네. 조건을 세 가지를 줬어요. 이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 세 자릿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빨리 풀이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정답은 8개인데요. 자, 왜 그런지 일단 볼게요.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300이라고 치면은 300에다가 10의 자리 숫자가 같다고 했으니까 30이 되죠. 그러면 330이 됩니다. 근데 330은 38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3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4를 쓰면 되죠. 440. 요건 괜찮죠. 그러면 이 385보다 크면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같으니까요. 440.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4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440은 되고요. 441도 되죠. 4보다 작으니까. 2, 3 여기까지 돼요. 근데 444를 하는 순간 끝에 1의 자리 4랑 같아져 버리니까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500이요. 그러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같으니까 550 괜찮죠. 그리고 550은 385보다 크고 614보다 작으니까 괜찮죠. 그럼 550, 551, 552, 553. 근데 554는 안 돼요. 왜요? 1의 자리 4가 여기 4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600을 넣으면요. 600을 넣는 순간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660이 되죠. 자, 660은 614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700, 800은 당연히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4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조건을 또 잘 따져봐야 돼요. 네. 앞에 보신 실력 파트보다는 더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전국 기준 심화 문제고요. 자, 전국 기준 심화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전이 5개 있습니다. 이 중 4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쓰세요. 자, 5개 중 4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쓰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얘를 쓰면 되죠. 그러면은 100, 50, 50, 10. 근데 50하고 50 더하면은 100이죠. 그러면 210이죠. 네, 그럼 210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방금 한 게 요겁니다. 자, 두 번째 100, 50, 50 요번에는 1을 쓰는 거예요. 150, 51 그러면은 201이죠. 201. 자, 요 세 개에 요거 한번 썼고 요거 한번 썼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두 개에다가 요거 두 개를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150, 61에서 161. 자, 요거 두 개 썼다면 그 다음번에는 요거를 빼고 요거에 요거를 쓸 수 있죠. 하지만 걔는 같아요. 150, 11 이렇게나 150, 11 이렇게나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는 중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걔는 빼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요 네 개를 쓰는 거죠. 50, 50, 11 그러면은 11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것도 뭐, 네, 만만치 않죠. 자, 근데 초고수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고수 문제는요,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패스. 네, 너무 어려운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전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하다가 애가 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 해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쓰세요. 357보다 얘가 357이 더 커요. 얘보다.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크고, 아이고, 이게 막, 우리도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될지, 네,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써봐야 돼요.
네, 357이 얘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360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350은요? 357인데 354니까 5 들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은 340 다 되죠. 그럼 5, 4, 3, 2, 1, 0도 다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5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6은 안 돼요. 360이 되는 순간 얘보다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쓰고, 자, 두 번째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얘가 얘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00은 안 되죠. 300보다 작으니까. 300은요? 되죠. 314는 309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300, 400, 500, 600, 700은 다 크죠. 그러면은 3, 4, 5, 6, 7, 8, 9.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요 네모에는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더 크다고 그랬죠. 500이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600이면 안 돼요. 그죠? 600이면 500보다 크니까. 자, 500을 넣어볼게요. 네, 500. 자, 500을 넣으면은, 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아, 근데 보세요. 여기 만약에 5를 넣잖아요. 500을 넣으면 여기도 5죠. 그러면은, 530, 550이 되죠. 여기가 5를 넣는 순간, 얘는 530이 되는데, 얘는 550이 되죠. 그러면은 얘가 더 크죠. 530보다 550이 더 크죠. 그러니까 5 됩니다. 자, 그럼 4부터는 다 되죠. 왜요? 400이 500보다 작은 수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5, 4, 3, 2, 1, 1, 2, 3, 4,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하는 경우들은 3, 4, 5예요. 0은 얘는 되지만 얘하고 얘는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이제 얘네들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 5, 3, 4, 5, 3, 4, 5는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됩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 4, 5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세 자릿수 덧셈 별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연산 관련된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연산을 할 줄만 알면 된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고수 문제 두 문제 받고 실력 문제 두 문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실력 문제 풀 때 더하기 빼기가 있었어요. 자, 근데 더하기 빼기가 승부가 아니라고요. 더하기 빼기 할 줄 안다고 해서 이 실력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줄 알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연산을 할 줄만 알면 되는 거고, 결국 승부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실력 문제는 풀어내야 되고, 이 고수 문제를, 심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네, 여기서 이제 결국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가 갈라질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고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심화까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 실력 문제도, 다양한 유형의, 충분한 양의 실력 문제를 탄탄하게 풀어봐야 되고, 그래야지 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고수 문제, 심화 문제 중에서도 조금 쉬운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서 또 다양한 유형의 심화 문제를 좀 충분히 풀어봐야지 심화 수준까지 문제 해결력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된 아이들이 중등이나 고등 갔을 때 내신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선행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고, 그리고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순위를 잡고 내신 문제 해결력, 가급적 심화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 실력 판단 시 주의사항. 자, 느끼셨죠? 자, 2학년 1학기는 아직 어린 시기입니다. 이제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1년밖에 안 보냈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모국어 읽기 능력이 탄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린 그 문제들 있죠. 특히 실력 문제를 아이 수학 실력이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 문제일지라도 문제 자체를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실력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내 아이 문제 해결력에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하라는 건지를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그때 아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풀어내면은 얘가 지금 문제 해결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읽기 능력이 아직 탄탄하지 않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국어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푸는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야지 이런 문제도 잘 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연산만 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갑자기 내신 문제 해결력 저기 실력 문제 풀라고 하고 이러면은 못 풉니다. 그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심화를 풀려면 고수 문제를 풀려면 문제 해결력 훈련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지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네, 초등학교 중학년까지도 아이의 성향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대범한 스타일이면은 좀 어려워도 막 해 봐요.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러는데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잠깐 생각했다가 안 되면은 바로 그냥 닫아 버려요. 왜? 틀리기 싫으니까. 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도 감안하셔서 아이의 실력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기준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 그 문제들이 전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 문제나 익힘책 문제나 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내 아이 실력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전국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보여드린 그런 문제들이 전국 기준으로 실력 문제, 심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고 결국은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이 1순위입니다. 1순위. 단 지금 보시는 요 네 가지를 고려하면서 아이에 맞게 아직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2학년 1학기 첫 단원이니까. 네. 그렇게 조곤조곤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개념은 일단 우수고 책이 가장 쉬워요. 우리 아이 수학 고생 만들기 책 파트 3의 개념 정리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서 개념 학습하면서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개념 정리 부분으로 복습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연산 제가 계속 강조했죠. 1, 2학년 지금 보셨죠? 2학년 그러니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초등학교 1, 2학년 연산 목표 핵심이다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도 강조해 놨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연산을 하면 되고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은 내신 문제 해결력 훈련하는 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산 문제집도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연산 연습을 정말 치고 빠지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신 문제 해결력 훈련 네, 그쪽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결과도 만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상 관련된 영상들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영상만 가지고는 좀 아주 큰 그림부터 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게 딱 그려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주제 강의 중에서 요 5차, 6차, 7차, 8차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4개 들으시면 딱 잡힙니다. 네, 요 강의도 참고를 해보시고 네이버에 행공신 치시면 블로그 나오는데 그 블로그에 강의 일정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소아연산의 첫 번째 단원인 세 자릿수 네, 그 단원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네,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